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저녁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동안 10개월 동안 두 사람은 정면으로 충돌한 적은 없었습니다. 추미애의 공격, 얼토당토하는 조치에 윤석열은 인내와 침묵으로 지켜왔죠. 그런데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두고는 이제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번에도 추미애가 먼저 공격을 했고 윤석열이 그동안과는 달리 이번에는 맞받아치면서 두 사람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전쟁터는 라임 사태입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김봉현의 진술을 놓고 두 사람이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습니다. 김봉현이 옥중서신을 통해 야당과 검사들에게도 로비를 했다고 주장을 했죠. 그러자 곧바로 추미애가 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이 대검찰청을 제외하고 법무부에서 바로 감찰에 들어가는 것은 좀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도 그러지 않고 바로 해당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감찰과 수사가 충돌한 겁니다. 거기에 바로 이어서 법무부가 감찰을 통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연관이 되어 있다. 수사, 또 다른 수사의 방법, 절차가 필요하다. 주체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새로운 수사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까지 수사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은 곧바로 중상묘락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제 법무부와 대검찰청, 추미애와 윤석열의 충돌은 생각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추미애의 공격에 의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추미애와 윤석열로 나뉘어 서로 공격에 나섰습니다. 여당에서도 특검 이야기가 나왔고 야당은 특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이제 결론적으로 특검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추미애도 새로운 수사진이 필요하다고 했고 윤석열도 이제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한 만큼 추미애, 윤석열 지금 국가기관끼리 맞붙은 겁니다. 한쪽 기관이 한 다른 기관에 대해서 이 잘못된 수사에 네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고 그 다른 한쪽은 중상모략하지 마라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제 누가 잘못이 있는지를 특검을 통해서 완전히 별개의 특검을 통해서 가릴 수밖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답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침묵하거나 또 검찰개혁에 힘을 합해서 검찰개혁을 하라 이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답은 특검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 김봉현 얘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라임펀드의 핵심이죠. 김봉현요. 이 김봉현의 한마디를 놓고 지금 법무부와 검찰이 난리를 칩니다. 온 나라가 들썩거립니다. 정치권에 로비를 해서 펀드 사기를 친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의 40대의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참 웃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김봉현이 법정 진술을 통해서 청와대 전 정무수석에게 돈을 줬다 해서 또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옥중서신을 통해서 독립운동한 것도 아닌데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을 통해서 검사들에게도 로비를 했고 또 자신이 야당 인사가 연루되어 있다는 얘기도 했는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더라 이런 내용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김봉현은 윤석열 총장을 슬쩍 끌어들입니다. 또 검찰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것 아닙니까? 조국, 추미애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에 휘말릴 때마다 검찰개혁을 내세웠습니다. 김봉현도 검찰개혁을 내세웁니다. 이러다가는 전국의 사기꾼 도둑놈들이 모두 검찰개혁을 안 해서 자기들이 잡혔다고 얘기할 판입니다. 전국 감옥에 잡혀있는 그 죄수들이 검찰개혁을 안 해서 검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자신들이 지금 감옥에 와 있다,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판입니다. 자, 얘기는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라임의 김봉현이 지난 16일 옥중서신을 언론을 통해서 공표를 합니다. 내용은 검사들에게도 로비를 했고 그 검사 중에 한 명이 자신의 수사진으로 합류를 했고
또 야당 인사도 불었는데 야당 인사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되지 않더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자 곧바로 추미애가 감찰을 지시합니다. 대부분 지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사에 대한 감찰은 대검에서 하기 마련이죠. 그게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추미애가 대검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 법무부가 판단해서 감찰을 바로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무부가 추미애가 곧바로 이건 대검이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면서 남부지검에 대한 직접 법무부 감찰을 지시합니다. 예전 같으면 대검찰청에서 왜 우리를 패싱하느냐, 이것은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어필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이번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 것 없이 곧바로 법무부의 감찰에 맞서서 대검에서 해당 검사들을 수사하라고 수사 지휘를 하게 됩니다. 법무부의 감찰과 대검의 수사가 맞부딪힌 겁니다. 이런 사안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동안에.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감찰이 있을 경우에는 수사는 좀 보류를 하죠. 수사가 들어오게 되면 감찰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 개의 내용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관이 달라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옥중서신이 발표가 됐습니다. 곧이어서 추미애가 감찰을 지시했죠. 그 감찰 지시한 지 만 이틀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감찰 결과를 발표합니다. 감찰 결과 내용이 이렇습니다. 검사들이나 수사관에 대한 향응이 있었고 또 여권 인사 비위와 함께 야권 비위도 함께 검찰에 진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대검에 보고가 된 걸로 지금 김봉현이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법무부가 감찰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도 믿을 수 없고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새로운 수사를 해야 되고 윤석열 총장도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의혹이 있다 이랬습니다. 윤석열도 필요하면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틀 동안 무슨 감찰을 했을까요? 보통 감찰을 하면 보름이나 한 달 이상은 걸립니다. 근데 법무부는 이번에는 감찰을 이틀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검찰청 윤석열을 공격하는 결과를요. 추정컨대 이틀 동안 아마 김봉현이를 만나서 김봉현이가 말한 그 옥중서신 내용을 확인한 정도였을 겁니다. 그 해당 검사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도 다 손도 대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서두른 겁니다. 김봉현의 진술이 여야를 오락가락하고 정말 얼토당토 않게 검찰 개혁을 내세우고 또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변호사의 얘기였다고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식의 진술을 하고 검찰 개혁 자기가 지금 거의 정치권 인사처럼 행동을 합니다. 여당이 주장해온 정치 논리들이 김봉현의 편지에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진술을 법무부는 이틀의 감찰을 통해서 그 결과를 모두 믿고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데 사용합니다. 추미애가 다급해진 건가요? 아니면 거대한 또 프로젝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가요? 일단 김봉현이 얘기하는 그 해당 변호사도 김봉현의 말은 신뢰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법무부에서 감찰 결과 나왔다고 하는 이 얘기도 지금 당시에 전 남부지검장이나 모든 대검 수사관들도 얘기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시다시피 그동안 추미애와 이성윤으로 이어지는 이 친정부적인 검사들에 의해서 보고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안 건 지난 7일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7일 처음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수사진을 보강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여야를 통틀어서 철저한 수사를 해라라고 여러 번 지시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진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김봉현의 변호사도 김봉현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하고 그 당시에 해당 남부지검장도 그 김봉현의 진술은 전부 처음 듣는 이야기고 생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무부는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 윤석열에 대해서 공격에 나선 걸까요?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지금 오랫동안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쫓아내기 아닙니까? 여기서 윤석열을 쫓아내든지 결판을 보자라고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아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라고 제가 했는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간단합니다. 추미애를 자르든지 윤석열을 자르든지 아니면 둘 다 자르든지 하면 됩니다. 근데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특검을 통해서 이제 어느 쪽이 죽든 살든 결판이 나야 할 대목이다. 라임 옵티머스는 그런 폭발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채널A 사건요. 소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 윤석열의 오른팔로 불리죠. 검사장과 짜고 유시민 씨를 공격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 뭐 KBS를 비롯해서 언론들이 오보를 했고요. 그다음 수사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한동훈은 뭐 엮어 넣지도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전혀 뭐 아무 내용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전혀 내용이 없는 것을 이렇게 기획으로 짜고 윤석열을 치려고 했던 거죠. 그거와 거의 너무 흡사한 사건이다. 김봉현을 이용해서 지금 윤석열을 찍어내려고 한다라는 얘기들입니다. 이 야당에서 나온 얘기는 잘 짜여진 시나리오라는 냄새가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김도읍 의원요. 성명을 냈습니다. 오늘. 라임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이 언론사에 옥중 편지를 보내고 또 남부지검이 신속하게 그 야당에 대한 수사를 발표를 하고 입장을 밝혔죠. 또 추미애가 기다렸다는 듯이 감찰을 지시하고 또 윤석열에 대한 공격에 나서고 민주당은 야당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잘 짜여진 시나리오라는 냄새가 난다 이랬습니다. 라임을 수사한 남부지검의 수사팀 모두 대부분 추미애가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검사들이나. 추미애가 그동안 4번의 인사를 하면서 윤석열의 의견을 거의 물은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의 의견을 물어도 그 뜻대로 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다 한 검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검사를 지금 또 못 믿겠다고 감찰을 하고 그 검사들이 한 행동을 윤석열에게 떠넘깁니다. 윤석열이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앞뒤가 맞지도 않고 김봉현의 말도 지금 신빙성이 없고 지금 추미애가 하는 행동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공격에 나섭니다. 윤석열을 죽이지 않고서는 자기들이 다 죽는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법무부의 감찰 내용 발표, 윤석열에 대한 공격에 대하자 대검찰청이 또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정면으로 맞받았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이고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다.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 윤 총장은 그동안 수사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수사를 모르고 있다가 수사를 안 이후에는 여러 차례 수사를 지시를 했고 또 수사단 지금 검사들 그 라임을 수사하고 있는 그 수사 진용을 꾸리는 데는 윤석열 총장의 의견은 거의 들어가지 않았고 형식적으로라도 법무부, 대검, 남부지검이 다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뭐 그 검사들 임명에 뭐 윤석열이가 개입을 했다. 이런 얘기는 얼토당토않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민주당 여당 쪽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계기로 이제 공격을 하다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격까지 나왔습니다. 그게 더 나아가서 지금 여당 쪽의 인사들도 라임 옵티머스에 투자한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로비의 의혹에 연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당 쪽에서도 먼저 특검 얘기가 나옵니다. 뭐 의원직을 걸고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뭐 야바이판, 도박판도 아니고요. 뭐 의원직을 건다는 건 뭐 웃기는 이야기고요. 특검을 하면 됩니다. 지금 여당, 뭐 야당 다 로비 의혹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추미애, 윤석열 모두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좋다 이겁니다. 추미애도 지금 새로운 수사팀을 꾸리자는 것 아닙니까? 대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중상모략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 기관장이 다른 기관장에게 중상모략을 했으면 그것만으로도 기소 사유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이 사건에 뭐 수사를 하는 방향에 개입을 했다면 그것도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으로 가는 수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해결하지 못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특검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